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침 1시간이 인생을 바꾼다.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후 1시간. 지은이는 벤자민 스폴, 마이클 젠더. 옮긴 이는 김미정, 발행은 센쇼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 명사 64명의 모닝 루틴을 소개한 책입니다. 블루보틀 창업자, 포춘지 편집장, 20세기 폭스 전 사장, 경제학자, 신경과학 박사, 소설가, 예술가 등 소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64명의 모닝 루틴은 모두 가지각색이었는데요. 딱 2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지켜온 아침의 루틴이 있었다. 둘째, 64명 모두가 이런 말을 했다. 아침은 내 하루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보다도 차분한 아침 1시간이 더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 64명 가운데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아침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삶이 있다면 아침 시간을 내게 맞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에 아침 시간을 써야 하고 그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이 6시든 저녁 9시든 몇 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뒤 첫 1시간이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므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하기에 좋은 아침 습관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모닝 루틴이 있다. 좋은 아침의 유일한 조건. 오늘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다. 알람이 울렸는데 나도 모르게 5분 뒤 버튼을 눌렀고 그대로 잠이 깊게 들어서 아침을 허둥지둥 보낸 탓이다. 오늘 아침 별일 없이 평범하고 지루한 아침이다. 제때 일어나 씻고 먹고 지하철에서 구독 채널들을 확인하고 있다. 두 아침 모두 좋은 아침이 아니다. 야심찬 아침 운동이나 아침 공부가 빠져서가 아니다. 좋은 아침의 단 하나의 요건은 다름 아닌 의도다. 의도를 갖고 아침을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하루를 보내기 어렵다. 아침은 백지와도 같아서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선사받는 셈이다.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행동이 단지 화장실에 가는 단순한 것이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습관의 더미,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의 연쇄가 시작된다.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고 화장실에 가면 이를 닦고 싶고 이를 닦으면 운동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을 하든지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만들고 싶어진다. 습관 더미는 젠가 블럭처럼 맨 밑에 놓이는 블럭이 튼튼해야 단단하게 쌓을 수 있다. 가장 부실한 블럭이 있다면 그건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실한 블럭 위에는 생산성 떨어지는 행동들이 줄줄이 쌓여나간다. 자, 당신은 어떤 블럭을 맨 밑에 놓을 것인가? 당신의 소중한 아침에 어떤 의도를 가져볼 것인가? 두 손 놓고 있으면 좋은 하루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좋은 습관의 더미를 오해는 시작을 하기가 어렵다.
종일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오후엔 의지력이 닳아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인 아침이라면 어떤가? 우리는 덜 소진되어 있다. 아침은 하루 중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이다.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 연쇄, 그것을 루틴이라고 부른다. 일어나서 보내는 아침 딱 1시간의 모닝 루틴은 우리에게 탄탄한 24시간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에너지, 주의력, 차분함에 발을 담그고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내내 일종의 승리감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다. 아침형 인간일 필요 없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다. 좋은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하나. 이건 모닝 루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일어나면서부터가 아침이다. 그 시간은 아침 6시일 수도 있고 밤 9시일 수도 있다. 기상시각이 언제인가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 뒤 첫 1시간이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아침 시간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모닝 루틴에는 왕도도 정답도 없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모닝 루틴을 찾아 나가야 한다. 내가 또렷한 정신을 기초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기분 속에서 의욕적인 자세로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줄 루틴 말이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어린 자녀가 있어도 출장이 잦아도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 까다로운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침 시간을 써야 할까? 우리에겐 탁월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필요하다. 그 필요가 이 책을 만들었다. 나만의 루틴 만들기. 침대에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을 뿌리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에 제시하는 팁은 모닝 루틴이라는 주제로 5년여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가운데 얻은 내용이다. 그들 중에는 진지한 아침형 인간도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처럼 알람이 울리면 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자. 나는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하루의 첫 30분이 종일 나의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몰리 서로이, 피트니스 강사. 아침은 하루 중 신성한 시간이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사랑한다. 어머니는 항상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르며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새로운 시작을 한껏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떠오른다. 데나 헤이든, 술가. 기상시간 실험하기. 당신은 항상 같은 시간에 눈 뜨는가? 아니면 요일이나 기분에 따라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가? 대다수 사람의 기상시간은 직장, 학교, 그 외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고나 낙제만 면하자는 생각이라면 겨우 제 시간에 문 밖을 나설 정도로 버티다가 가까스로 일어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을 벌어 모닝 루틴을 설계하고 싶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실험해야 한다.
우선 평소보다 5분만 일찍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자.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알람을 6시 55분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새로 정한 기상 시간에 맞춰 일어나 보자. 원한다면 주말까지 지속해도 좋다. 쉬운 연습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를 덧붙이면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간 지속했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5분 더 일찍 일어나는 실험을 한다. 처음보다 10분을 일찍 일어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매주 5분씩 기상 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찾게 될 것이다. 단 기상 시간을 너무 앞당기면 오후에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침대 정돈하기. 아침에 침대를 정돈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추는 데 유익하고도 손쉬운 하나의 방법이다. 침대를 정돈해 두면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갈 확률도 낮아진다. 사회복지사 하이데 시스테는 이렇게 말했다. 가지런히 정리된 침대를 보면 제 세상이 깨끗하고 질서가 잡힌 것 같아 든든한 마음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침대 정돈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침상을 정돈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침대를 정돈하면 절제력이 생기고 그날 하루를 계획하는 자세가 잡힌다. 침대 정돈이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금세 극적인 효과를 안겨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통해 더 주의 깊고 생산적인 하루를 만드는 데는 분명 유익할 것이다. 배경소음 제거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아침 뉴스를 켠다면 또는 자동으로 지역 라디오 방송을 켜도록 알람을 설정했다면 하루빨리 이 습관을 버리길 바란다. 이런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물론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기는 하지만 아침 시간을 보내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워싱턴 연방 사법센터장 제레미 포겔 판사의 루틴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포겔 판사는 아침에 신문을 챙겨와 커피를 내리고 나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바흐, 핸델,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의 음악 등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침에 듣고 있으면 거의 항상 차분한 기분이 감돕니다. 그리고 고개 구조가 주의력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바깥 공기 쐬기. 얼굴에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자. 밖에 나가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도 좋고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걸어도 좋다. 실내에서는 도저히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데도 계속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은 무익하다. 밖으로 나가자. 지구력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테리 슈나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10에서 15분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일부러 서두르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서성거려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이른 아침에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좋아하다 보니 얼른 일어나 밖에 나가서 그 속에 있고 싶어집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저 홀로 그 공간을 차지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 열기. 샤카 생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닝 루틴을 시작하면 침대에서 빠져나오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넘어 그날 하루의 의미를 간직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있다면 기도로 하루를 열어도 좋다. 전지 예술 감독인 에린 노은허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간단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뿐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죠. 이 짧은 기도는 하루 동안 제게 필요한 정확한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항상 이 기도문을 머릿속으로 되냅니다. 스누즈 버튼 누르지 않기. 대다수 사람이 알람에 의지해 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스누즈 버튼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스누즈 버튼을 누르던 습관을 쉽게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교사인 리처드 워튼은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10분 더 잔다고 좋을 게 없거든요.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스스로와의 약속이 자주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실 알람은 온종일 업무와 갖가지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스누즈 버튼을 이용하면 알람은 더 이른 시간에 맞췄더라도 잠시 눈을 붙이려는 생각에 첫 알람을 듣고 일어날 때보다 몸 상태가 훨씬 나쁠 때가 많다. 저술가인 그레이 밀러의 말을 빌리면 자는 신용을 하면서 누워있는 것은 기어도 넣지 않았는데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편 CBS 방송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서바이버에 출연했던 기업가 그레그 캐리는 이렇게 표현했다. 삶에 대한 책임감이 침대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좋은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알람 시계를 다른 방에 두기. 모닝 루틴의 변화를 가미해 눈 뜨는 시간을 확실하게 앞당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알람 시계를 다른 방에 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번 언급됐다. 밤에 알람 시계를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면 아침에 알람을 끄기 위해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만으로도 몸에 혈액이 돌게 하고 정신을 차리는 데 충분하다. 청소년 소설 작가인 린제이 챔피언은 이렇게 말했다. 일어난 뒤 침대에서 5m나 벗어났다면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잠을 청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뒤집어 생각하기. 스누즈 버튼 사용을 극구 반대하는 우리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평생 스누즈 버튼을 활용해온 사람에게는 이것이 효과적인 수단일 테니 우리도 반대할 뜻은 없다. 일러스트레이터인 엘리 트라이어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누워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비몽사몽의 상태가 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답을 찾지 못해 끙끙 앓던 문제를 그런 상태 속에서 풀곤 하거든요. 기가 막힌 깨달음과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도 그런 때입니다. 스누즈 버튼을 5번이나 누르고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도 스누즈 버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 더 높은 에너지와 생산성을 얻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규칙을 세워서 실천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자기만의 효과적인 기상 방법이 있다면 꾸준히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침실에 두지 않기를 권한다.
아침부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온갖 게시물을 확인하는데 괜한 주의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면 누가 뭐래도 하라. 제프 콜빈 포춘 편집장.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60초 안에 물을 3잔 마시죠. 이렇게 하면 몸과 뇌를 깨우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나가서 8km를 주 6회 뜁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 식사를 하고 샤워와 면도를 한 뒤 옷을 입고 일을 시작하죠.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통구는 따로 없습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10에서 15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나치다 쉽게 관리하던 식단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 빼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보통 밤 9시에서 9시 반이니 9시간 정도 자는 셈입니다. 길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자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밤새워 말해도 모자랄 겁니다. 아침을 잘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일과 관련 없는 무언가를 읽습니다. 그러면 쉽게 잠들거든요.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과음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 때 와인 2잔 정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8년 전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때 몸 상태가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을 수월하게 보낼 생각으로 술을 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아침 컨디션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얼마 만에 아침 식사를 하나요? 일주일에 6번은 아침 식사로 귀리, 무지방 플레인 우유,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호두를 먹고 차도 조금 마십니다. 일요일에는 메밀과 옥수수 가루를 섞어 팬케이크를 만들어 신선한 과일과 무지방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얹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를 먹을 때는 보통 4가지 종류를 돌아가며 선택합니다. 어느 경우든 물을 붓지 않고 탈지유만으로 귀리를 조리합니다. 4가지 귀리 종류는 스틸컵 귀리, 거칠게 빻은 오트밀, 눌린 귀리, 귀리 귤과 위테나, 밀을 구워 만든 시리얼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브랜드의 혼합물입니다. 이 중 하나를 일본식 밥솥으로 쪄놓고 달리러 나갑니다. 밥솥이 없는 삶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할 일 목록을 매일 아침 작성합니다. 목록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억지로라도 중요한 순서대로 하려고 애씁니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분명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무겁고 둔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비참해집니다. 루틴을 하루 놓친 것은 괜찮습니다. 이틀을 놓치고 나면 좀 느슨해졌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루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생각해야 3일 연속으로 루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저의 루틴을 제가 참 좋아한다는 것은 꼭 강조하고 싶네요. 물론 루틴을 따르면 온갖 건강에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부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달리기 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특히 야외에서 달릴 때 아주 즐거워요. 아침 식사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나면 하루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루틴을 꼭 찾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쁜 낮을 보내야 한다면 아침에 더욱 이완하라. 마리아 코니코바, 뉴요코 기고가 뒤통수의 심리학 저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저는 전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는데 10년 전쯤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다 보니 저도 아침형 인간이 된 거죠. 보통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차를 만듭니다. 카페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음 아침 요가로 경배 자세를 취해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샤워를 한 후에 오전 일정에 들어가죠. 대개는 먼저 이메일을 훑어보면서 지필에 들어가기 전에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최근 추가된 것은 명상입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명상을 진지하게 해보진 않았어요. 명상은 생각을 정돈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정신을 더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싶은 누구에게든 명상을 권합니다. 요가 끝 무렵 20에서 30분간 명상에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요가 후에 밖에 나가 달리기를 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저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책상도 지저분하고 글쓰기도 매우 산만하죠. 글쓰기에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10중 8구 저의 대답은 일단 화면에 마구 써놓고 어떻게 되나 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쓰거든요. 저의 뇌는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아침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하루도 전혀 체계가 없습니다. 아침만이 유일하게 뭔가 해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고 나면 적어도 무언가는 처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하는 게 번거로워서 플래너에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 놓으려고 빠짐없이 적어놓는데 문제는 그 노트를 다시 꺼내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얼마 만에 아침 식사를 하나요? 대개 일어나서 1시간쯤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메뉴는 늘 같습니다. 심지어 집 밖에 있을 때도 같은 것을 먹죠.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에 꿀과 블루베리를 곁들여 먹습니다. 모닝 루틴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앱이나 제품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기 중 다수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많아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앱에 지적을 받고는 세상에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 라며 걱정에 휩싸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늘 이 일 저 일을 넘나들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선시해야 할 일, 오늘 완료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온종일 잘 짜인 체계를 따르지 못한다고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 일을 마치고 싶었는데 저 일을 마쳤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 그때그때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기본 덕목을 꼽아보라. 그레그 캐리, 기업가 서바이버 참가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아침에는 6시 반쯤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고양이 루퍼스가 제 몫을 톡톡히 하는데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저를 깨우는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닝 루틴은 4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달라질 때도 있지만 기본 요소는 변함없고 이에 따라 제가 누리는 행복이 크게 좌우됩니다. 각 요소를 설명해 볼까요? 에너지, 먹고 마시기, 신체, 운동하기, 주로 고강도 운동, 정신, 피아노 연주하기, 명상하기, 영혼, 목적의식 지키기, 감사하기, 고양이 밥 주기, 키스하기.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피아노 연주를 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항상 음악을 사랑해왔지만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것이 제게 큰 후회로 남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2년 전쯤에 재즈 피아니스트에게 개인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피아노를 연주하며 얻는 유익은 2가지입니다. 첫째, 완전히 현재 순간에 몰입하지 않는다면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없으므로 명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날마다 이제는 못 치던 것을 또 하나 해냈네라고 말할 수 있죠.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보통 밤 11시에서 자정사이에 잠자리에 듭니다. 최근에는 제 루틴을 고려해 수면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잠을 더 오래 자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잠을 더 많이 잘 때는 루틴을 적절히 조정합니다. 기본 요소는 지키되 활동 시간을 줄이는 거죠.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주로 잠들기 전에 작은 찻잔에 차를 담아 아내와 나눠 마십니다. 제가 아침 루틴에 신경 쓰는 것만큼 아내는 저녁 루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고 다음날 목표로 하는 일들을 상세히 준비합니다. 컨디션이 최상일 때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실천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절제, 둔해질 정도로 먹고 마시지 마라. 침묵, 남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삼가라. 쓸데없는 대화는 피하라. 규율,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일은 제 시간에 실행하라. 결단,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실행에 옮겨라.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검소, 남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에 돈을 쓰지 마라. 근면, 항상 유익한 일에 몸담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불필요한 행동은 모두 잘라내라. 진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속임수를 쓰지 마라.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정의, 불의를 저질러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고 정당히 치러야 할 대가를 잊지 마라. 중용,
극단을 피하라. 상대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홧김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마라. 청결. 항상 몸을 청결히 유지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라. 평정심. 사소한 소요, 흔한 사고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마라. 순결. 건강과 자손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성생활을 자제하라. 둔감해지거나 건강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안녕과 평판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아침 운동 루틴도 있나요? 저는 고강도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크로스핏 운동을 했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마라톤 훈련을 할 때는 장거리 달리기도 해봤습니다. 여름에 16km를 달리고 나서 찬물에 샤워하고 나오면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10배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이 루틴을 따르나요? 토요일에는 이 루틴을 지키고 보통 일요일에는 자연스럽게 하루가 흘러가게 둡니다. 정해진 스크립트를 벗어나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토요일 루틴을 따라 다음 주 계획도 짜고 운동도 충분히 하고 나면 하루 반나절을 훨씬 느긋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서바이버 출연 당시 무인도에서 지내는 동안 아침 시간은 어떻게 보냈나요? 야생의 삶이란 정말 척박하더군요. 33일 만에 체중이 14kg이나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피난처도 부실한 상황에서 밤새 사이클론을 맞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인간이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일출과 일몰 때 하늘이 물드는 모습을 보면 그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혼란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모든 전략과 게임 플레이가 막을 내린 후 참가자들은 삶을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먹을 양식과 몸을 늘 장소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죠. 공부하는 모닝 루틴. 토트 헨리, 나를 뛰어넘는 법 저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평일에는 정확히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전날 밤에 미리 맞춰둔 커피를 컵에 따르고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제가 공부하는 서재에서 먹습니다. 보통은 얼린 블루베리와 캐슈너트 한 줌을 곁들인 오트밀이죠. 아침 첫 시간은 공부와 글쓰기에 할애합니다. 책상 앞 또는 소파에 앉아 손에 펜을 들고 책을 읽습니다.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메모도 남기고 살펴본 내용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마지막 15에서 20분 정도는 침묵 속에 머무르면서 명상을 하거나 방금 읽은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삶과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니다. 가끔은 이 시간에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이 루틴을 따른 지 14년 됐습니다. 전에는 온갖 것을 모닝 루틴에 채워넣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간단하게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잘 맞더라고요.
두뇌를 움직여 그날 하루를 살아갈 관점을 얻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은 그날 이루고 싶은 일을 오늘 할 일이라는 목록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오전 늦게나 점심을 먹으면서 완료합니다. 너무 서둘러 아침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워크시트를 만들어 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 워크시트에는 공부한 내용과 주요 업무를 기록하는 칸, 하루하루의 성과를 점검하는 칸이 있습니다. 일과에 대해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배우는 중이라고 평가하는 칸도 있습니다. 매일 밤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매일 아침 글을 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글을 쓰죠. 저는 가장 중요한 창작 업무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모닝 루틴이 있다. 좋은 아침의 유일한 조건. 오늘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다. 알람이 울렸는데 나도 모르게 5분 뒤 버튼을 눌렀고 그대로 잠이 깊게 들어서 아침을 허둥지둥 보낸 탓이다. 오늘 아침 별일 없이 평범하고 지루한 아침이다. 제때 일어나 씻고 먹고 지하철에서 구독 채널들을 확인하고 있다. 두 아침 모두 좋은 아침이 아니다. 야심찬 아침 운동이나 아침 공부가 빠져서가 아니다. 좋은 아침의 단 하나의 요건은 다름 아닌 의도다. 의도를 갖고 아침을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하루를 보내기 어렵다. 아침은 백지와도 같아서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선사받는 셈이다.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행동이 단지 화장실에 가는 단순한 것이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습관의 더미,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의 연쇄가 시작된다.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고 화장실에 가면 이를 닦고 싶고 이를 닦으면 운동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을 하든지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만들고 싶어진다. 습관 더미는 젠가 블럭처럼 맨 밑에 놓이는 블럭이 튼튼해야 단단하게 쌓을 수 있다. 가장 부실한 블럭이 있다면 그건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실한 블럭 위에는 생산성 떨어지는 행동들이 줄줄이 쌓여나간다. 자, 당신은 어떤 블럭을 맨 밑에 놓을 것인가? 당신의 소중한 아침에 어떤 의도를 가져볼 것인가? 두 손 놓고 있으면 좋은 하루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좋은 습관의 더미를 오후에는 시작을 하기가 어렵다. 종일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오후엔 의지력이 닳아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인 아침이라면 어떤가? 우리는 덜 소진되어 있다. 아침은 하루 중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이다.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 연쇄, 그것을 루틴이라고 부른다. 일어나서 보내는 아침 딱 1시간의 모닝 루틴은 우리에게 탄탄한 24시간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에너지, 주의력, 차분함에 발을 담그고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내내 일종의 승리감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다. 아침형 인간일 필요 없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다. 좋은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하나. 이건 모닝 루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일어나면서부터가 아침이다. 그 시간은 아침 6시일 수도 있고 밤 9시일 수도 있다. 기상시각이 언제인가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 뒤 첫 1시간이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아침 시간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모닝 루틴에는 왕도도 정답도 없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모닝 루틴을 찾아 나가야 한다. 내가 또렷한 정신을 기초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기분 속에서 의욕적인 자세로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줄 루틴 말이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도 어린 자녀가 있어도 출장이 잦아도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 까다로운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침 시간을 써야 할까? 우리에겐 탁월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필요하다. 그 필요가 이 책을 만들었다. 나만의 루틴 만들기. 침대에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을 뿌리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에 제시하는 팁은 모닝 루틴이라는 주제로 5년여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가운데 얻은 내용이다. 그들 중에는 진지한 아침형 인간도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처럼 알람이 울리면 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자. 나는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하루의 첫 30분이 종일 나의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몰리 서로이, 피트니스 강사. 아침은 하루 중 신성한 시간이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사랑한다. 어머니는 항상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르며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새로운 시작을 한껏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떠오른다. 데나 헤이든 술가. 기상시간 실험하기. 당신은 항상 같은 시간에 눈 뜨는가? 아니면 요일이나 기분에 따라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가? 대다수 사람의 기상시간은 직장, 학교, 그 외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고나 낙제만 면하자는 생각이라면 겨우 제 시간에 문 밖을 나설 정도로 버티다가 가까스로 일어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을 벌어 모닝 루틴을 설계하고 싶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실험해야 한다. 우선 평소보다 5분만 일찍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자.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알람을 6시 55분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새로 정한 기상시간에 맞춰 일어나 보자. 원한다면 주말까지 지속해도 좋다. 쉬운 연습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를 덧붙이면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간 지속했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5분 더 일찍 일어나는 실험을 한다. 처음보다 10분을 일찍 일어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매주 5분씩 기상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찾게 될 것이다. 단 기상시간을 너무 앞당기면
오후에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침대 정돈하기. 아침에 침대를 정돈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추는 데 유익하고도 손쉬운 하나의 방법이다. 침대를 정돈해 두면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갈 확률도 낮아진다. 사회복지사 하이드 시스테는 이렇게 말했다. 가지런히 정리된 침대를 보면 제 세상이 깨끗하고 질서가 잡힌 것 같아 든든한 마음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침대 정돈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침상을 정돈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침대를 정돈하면 절제력이 생기고 그날 하루를 계획하는 자세가 잡힌다. 침대 정돈이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금세 극적인 효과를 안겨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통해 더 주의 깊고 생산적인 하루를 만드는 데는 분명 유익할 것이다. 배경소음 제거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아침 뉴스를 켠다면 또는 자동으로 지역 라디오 방송을 켜도록 알람을 설정했다면 하루빨리 이 습관을 버리길 바란다. 이런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물론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기는 하지만 아침 시간을 보내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워싱턴 연방 사법센터장 제레미 포겔 판사의 루틴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포겔 판사는 아침에 신문을 챙겨와 커피를 내리고 나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바흐, 핸델,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의 음악 등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침에 듣고 있으면 거의 항상 차분한 기분이 감돕니다. 그리고 고개 구조가 주의력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바깥 공기 쐬기. 얼굴에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자. 밖에 나가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도 좋고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걸어도 좋다. 실내에서는 도저히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데도 계속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은 무익하다. 밖으로 나가자. 지구력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테리 슈나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10에서 15분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일부러 서두르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서성거려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이른 아침에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좋아하다 보니 얼른 일어나 밖에 나가서 그 속에 있고 싶어집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저 홀로 그 공간을 차지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 열기. 샤카 생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닝 루틴을 시작하면 침대에서 빠져나오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넘어 그날 하루의 의미를 간직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있다면 기도로 하루를 열어도 좋다. 전지 예술감독인 에린 노은허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간단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뿐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죠. 이 짧은 기도는 하루 동안 제게 필요한 정확한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항상 이 기도문을 머릿속으로 되냅니다. 스누즈 버튼 누르지 않기. 대다수 사람이 알람에 의지해 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스누즈 버튼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스누즈 버튼을 누르던 습관을 쉽게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교사인 리처드 워튼은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10분 더 잔다고 좋을 게 없거든요.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스스로와의 약속이 자주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실 알람은 온종일 업무와 갖가지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스누즈 버튼을 이용하면 알람은 더 이른 시간에 맞췄더라도 잠시 눈을 붙이려는 생각에 첫 알람을 듣고 일어날 때보다 몸 상태가 훨씬 나쁠 때가 많다. 저술가인 그레이 밀러의 말을 빌리면 자는 신용을 하면서 누워있는 것은 기어도 넣지 않았는데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편 CBS 방송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서바이버에 출연했던 기업가 그레그 캐리는 이렇게 표현했다. 삶에 대한 책임감이 침대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좋은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알람 시계를 다른 방에 두기. 모닝 루틴의 변화를 가미해 눈 뜨는 시간을 확실하게 앞당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알람 시계를 다른 방에 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번 언급됐다. 밤에 알람 시계를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면 아침에 알람을 끄기 위해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만으로도 몸에 혈액이 돌게 하고 정신을 차리는 데 충분하다. 청소년 소설 작가인 린제이 챔피언은 이렇게 말했다. 일어난 뒤 침대에서 5m나 벗어났다면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잠을 청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뒤집어 생각하기. 스누즈 버튼 사용을 극구 반대하는 우리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평생 스누즈 버튼을 활용해온 사람에게는 이것이 효과적인 수단일 테니 우리도 반대할 뜻은 없다. 일러스트레이터인 엘리 트라이어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누워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비몽사몽의 상태가 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답을 찾지 못해 끙끙 앓던 문제를 그런 상태 속에서 풀곤 하거든요. 기가 막힌 깨달음과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도 그런 때입니다. 스누즈 버튼을 5번이나 누르고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도 스누즈 버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 더 높은 에너지와 생산성을 얻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규칙을 세워서 실천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자기만의 효과적인 기상 방법이 있다면 꾸준히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침실에 두지 않기를 권한다. 아침부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온갖 게시물을 확인하는데 괜한 주의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면 누가 뭐래도 하라. 제프 콜빈 포춘 편집장.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60초 안에 물을 3잔 마시죠. 이렇게 하면 몸과 뇌를 깨우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나가서 8km를 주 6회 뜁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 식사를 하고 샤워와 면도를 한 뒤 옷을 입고 일을 시작하죠.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통구는 따로 없습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10에서 15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나치다 쉽게 관리하던 식단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 빼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보통 밤 9시에서 9시 반이니 9시간 정도 자는 셈입니다. 길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자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밤새워 말해도 모자랄 겁니다. 아침을 잘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일과 관련 없는 무언가를 읽습니다. 그러면 쉽게 잠들거든요.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과음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 때 와인 2잔 정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8년 전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때 몸 상태가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을 수월하게 보낼 생각으로 술을 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아침 컨디션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얼마 만에 아침 식사를 하나요? 일주일에 6번은 아침 식사로 귀리, 무지방 플레인 우유,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호두를 먹고 차도 조금 마십니다. 일요일에는 메밀과 옥수수 가루를 섞어 팬케이크를 만들어 신선한 과일과 무지방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얹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를 먹을 때는 보통 4가지 종류를 돌아가며 선택합니다. 어느 경우든 물을 붓지 않고 탈지유만으로 귀리를 조리합니다. 4가지 귀리 종류는 스틸컵 귀리, 거칠게 빻은 오트밀, 눌린 귀리, 귀리 귤과 위테나, 밀을 구워 만든 시리얼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브랜드의 혼합물입니다. 이 중 하나를 일본식 밥솥으로 쪄놓고 달리러 나갑니다. 밥솥이 없는 삶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할 일 목록을 매일 아침 작성합니다. 목록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억지로라도 중요한 순서대로 하려고 애씁니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분명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무겁고 둔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비참해집니다. 루틴을 하루 놓친 것은 괜찮습니다. 이틀을 놓치고 나면 좀 느슨해졌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루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생각해야 3일 연속으로 루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저의 루틴을 제가 참 좋아한다는 것은 꼭 강조하고 싶네요. 물론 루틴을 따르면 온갖 건강에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부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달리기 할 때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특히 야외에서 달릴 때 아주 즐거워요. 아침 식사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나면 하루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루틴을 꼭 찾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쁜 낮을 보내야 한다면 아침에 더욱 이완하라. 마리아 코니코바, 뉴요코 기고가 뒤통수의 심리학 저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저는 전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는데 10년 전쯤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다 보니 저도 아침형 인간이 된 거죠. 보통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차를 만듭니다. 카페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음 아침 요가로 경배 자세를 취해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샤워를 한 후에 오전 일정에 들어가죠. 대개는 먼저 이메일을 훑어보면서 지필에 들어가기 전에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최근 추가된 것은 명상입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명상을 진지하게 해보진 않았어요. 명상은 생각을 정돈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정신을 더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싶은 누구에게든 명상을 권합니다. 요가 끝 무렵 20에서 30분간 명상에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요가 후에 밖에 나가 달리기를 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저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책상도 지저분하고 글쓰기도 매우 산만하죠. 글쓰기에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10중 8구 저의 대답은 일단 화면에 마구 써놓고 어떻게 되나 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쓰거든요. 저의 뇌는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아침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하루도 전혀 체계가 없습니다. 아침만이 유일하게 뭔가 해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고 나면 적어도 무언가는 처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하는 게 번거로워서 플래너에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 놓으려고 빠짐없이 적어놓는데 문제는 그 노트를 다시 꺼내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얼마 만에 아침 식사를 하나요? 대개 일어나서 1시간쯤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메뉴는 늘 같습니다. 심지어 집 밖에 있을 때도 같은 것을 먹죠.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에 꿀과 블루베리를 곁들여 먹습니다. 모닝 루틴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앱이나 제품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기 중 다수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많아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앱에 지적을 받고는 세상에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 라며 걱정에 휩싸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늘 이 일 저 일을 넘나들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선시해야 할 일, 오늘 완료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온종일 잘 짜인 체계를 따르지 못한다고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 일을 마치고 싶었는데 저 일을 마쳤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 그때그때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기본 덕목을 꼽아보라. 그레그 캐리, 기업가 서바이버 참가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아침에는 6시 반쯤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고양이 루퍼스가 제 몫을 톡톡히 하는데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저를 깨우는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닝 루틴은 4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달라질 때도 있지만 기본 요소는 변함없고
이에 따라 제가 누리는 행복이 크게 좌우됩니다. 각 요소를 설명해 볼까요? 에너지, 먹고 마시기, 신체, 운동하기, 주로 고강도 운동, 정신, 피아노 연주하기, 명상하기, 영혼, 목적의식 지키기, 감사하기, 고양이 밥 주기, 키스하기.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피아노 연주를 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항상 음악을 사랑해 왔지만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것이 제게 큰 후회로 남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2년 전쯤에 재즈 피아니스트에게 개인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피아노를 연주하며 얻는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완전히 현재 순간에 몰입하지 않는다면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없으므로 명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날마다 이제는 못 치던 것을 또 하나 해냈네라고 말할 수 있죠.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보통 밤 11시에서 자정사이에 잠자리에 듭니다. 최근에는 제 루틴을 고려해 수면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잠을 더 오래 자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잠을 더 많이 잘 때는 루틴을 적절히 조정합니다. 기본 요소는 지키되 활동 시간을 줄이는 거죠.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주로 잠들기 전에 작은 찻잔에 차를 담아 아내와 나눠 마십니다. 제가 아침 루틴에 신경 쓰는 것만큼 아내는 저녁 루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고 다음날 목표로 하는 일들을 상세히 준비합니다. 컨디션이 최상일 때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실천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절제, 둔해질 정도로 먹고 마시지 마라. 침묵, 남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삼가라. 쓸데없는 대화는 피하라. 규율,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일은 제 시간에 실행하라. 결단,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실행에 옮겨라.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검소, 남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에 돈을 쓰지 마라. 근면, 항상 유익한 일에 몸담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불필요한 행동은 모두 잘라내라. 진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속임수를 쓰지 마라.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정의, 불의를 저질러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고 정당히 치러야 할 대가를 잊지 마라. 중용, 극단을 피하라. 상대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홧김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마라. 청결, 항상 몸을 청결히 유지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라. 평정심, 사소한 소요, 흔한 사고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마라. 순결, 건강과 자손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성생활을 자제하라. 둔감해지거나 건강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안녕과 평판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아침 운동 루틴도 있나요? 저는 고강도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크로스핏 운동을 했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마라톤 훈련을 할 때는 장거리 달리기도 해봤습니다. 여름에 16km를 달리고 나서 찬물에 샤워하고 나오면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10배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이 루틴을 따르나요? 토요일에는 이 루틴을 지키고 보통 일요일에는 자연스럽게 하루가 흘러가게 둡니다. 정해진 스크립트를 벗어나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토요일 루틴을 따라 다음 주 계획도 짜고 운동도 충분히 하고 나면 하루 반나절을 훨씬 느긋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서바이버 출연 당시 무인도에서 지내는 동안 아침 시간은 어떻게 보냈나요? 야생의 삶이란 정말 척박하더군요. 33일 만에 체중이 14kg이나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피난처도 부실한 상황에서 밤새 사이클론을 맞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인간이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일출과 일몰 때 하늘이 물드는 모습을 보면 그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혼란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모든 전략과 게임 플레이가 막을 내린 후 참가자들은 삶을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먹을 양식과 몸을 늘 장소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죠. 공부하는 모닝 루틴. 토트 헨리, 나를 뛰어넘는 법 저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평일에는 정확히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전날 밤에 미리 맞춰둔 커피를 컵에 따르고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제가 공부하는 서재에서 먹습니다. 보통은 얼린 블루베리와 캐슈너트 한 줌을 곁들인 오트밀이죠. 아침 첫 시간은 공부와 글쓰기에 할애합니다. 책상 앞 또는 소파에 앉아 손에 펜을 들고 책을 읽습니다.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메모도 남기고 살펴본 내용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마지막 15에서 20분 정도는 침묵 속에 머무르면서 명상을 하거나 방금 읽은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삶과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니다. 가끔은 이 시간에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이 루틴을 따른 지 14년 됐습니다. 전에는 온갖 것을 모닝 루틴에 채워넣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간단하게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잘 맞더라고요. 두뇌를 움직여 그날 하루를 살아갈 관점을 얻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은 그날 이루고 싶은 일을 오늘 할 일이라는 목록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오전 늦게나 점심을 먹으면서 완료합니다. 너무 서둘러 아침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수월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워크시트를 만들어 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 워크시트에는 공부한 내용과 주요 업무를 기록하는 칸, 하루하루의 성과를 점검하는 칸이 있습니다. 일과에 대해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배우는 중이라고 평가하는 칸도 있습니다.
매일 밤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매일 아침 글을 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글을 쓰죠. 저는 가장 중요한 창작 업무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